자, HLB예요.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HLB, 알테오젠 이렇게 쭉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HLB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 종목 검색기에서 유일하게 검색기에 뜬 그런 종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따라하기 기준에서 이제 이런 종목의 기준에 설정 범위도 가져간다. 그런 내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HPSP는 이제 1.5% 지금 돌리고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 오늘 바로 직전 저점, 개장주 저점이 아니라 1.5%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 48,300원 요 가격에 재차 이제 추가적인 편입 잡아놓고 3%의 손절 범위 기준을 또 잡습니다. 그러면은 요 기준에서 여러분들도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그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좀 잡아드리고, 그러면 350주인가요? 3분의 1, 3분의 1, 350주씩 계속 들어간 거예요. 700주씩 들어갔나요? 700주가 되나?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이제 1.5%뭐 이렇게 돌리는 기준 47,600원이고 47,800원, 48,000원 요 정도까지의 48,000원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48,500원, 200원, 300원, 500원 요 범위에서 일단은 추가 편입을 잡아놓고 그리고 순절 범위를 또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 매매를 개장 초에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은 설정을 하겠지만 쉽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잡겠다. 먼저 매매 사인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결될 수 있는 수준 범위에서 체결을 잡고, 그리고 이제 대처, 그리고 거래가 이제 요 정도면 안 되고 더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HLB가 편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주 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 기준도 설정할 수 있다. 검색기에 딱 한 종목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다가 뭐 알테오젠이든 다 잘라내 버렸고, 그리고 얘도 변동성이 뭐 FTA 승인 관련된 내용 나오기 전에 또 거래소 이전 상장의 기준도 있고요. 잘라 버렸는데 일단 매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들어가네요. 일단 이제 매매 들어가니까 요 기준에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이에요. 설정 범위를 잡으면 1번봉의 기준에서 이제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HPSP나 하이닉스나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닥 뭐 크게 우려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오버나이스를 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을 명확히 잡아놨으니까 그 기준점 설정 범위대로 가는 거고, 얘는 지금 뭐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터져 있어요. 어차피 어제 그러니까 이날부터죠. 이날 변동성에 개인들이 흥분했고 수급 동향 보시면 이쪽 그 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이 잘 하는 게 뭐예요? 그냥 회사 차원에서 나서서 그냥 막 뭐라 그럴까, 공정 공시 내용, 의무 공시 내용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나서서 우리 회사 끝내줘요라는 세일즈를 무지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대주주가 10%예요. 그러면 이들이 팔아먹어서 10%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2,300만 주짜리, 2,600만 주짜리 업체였는데 내가 50% 1,300만 주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전환 물량을 무지하게, 전환사채를 무지하게 발행한 거예요. 바이오주 성장주니까 돈 좀 주세요, 공장 짓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억 3천만 주까지 된 거고, 원래 2,600만 주에서 50% 1,300만 주의 지분이 10%로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환 물량은 누가 발행했고 누가 가져갔냐 그거예요. 누가 발행했고 누가 가져갔냐. 그런 거를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는 게 약간의 금기사항이죠. 그러니까 전환사채 행사를 하는데 대부분 다 누가 샀는지 모르잖아요. 뭐 기관 투자자라고 껍데기만 있고 혹은 뭐 사모펀드 쪽에 넘기기도 하고, 그 자금이 얼마 전에 이제 뭐 정치인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몰랐는데 뭐 처조카가 돈 달라서 줬더니 그걸로 그렇게 했더라.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 HLB도 지금 공정공시가 나온 그 어마어마한 기준점,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적에 연동돼 있는 그런 기준점의 흐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아주 좀 속된 표현으로 나쁜 놈들 아니에요 지금. 전환 물량 뭐 적은 물량이다 할지라도 이런 전환 물량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죠? IR 개최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때 막 쏟아붓는 거죠. 이런저런 뭐 이슈 내용들을 기술적으로만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치면 최근의 거래량 부분에 800만 주 이때 터질 때가 이슈 불거트리고 주가가 변동이 나온 거잖아요. 그때 이제 뭐 어쨌건 외국인 때린 부분이 있고 1억 3천만 주기 때문에 비중 범위는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아요. 매수 매도의 비중 범위가. 근데 어찌됐건 뭐 그 흐름 속에서의 기준인데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 개장 쪽부터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매수로 급격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드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말씀을 드려야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편입 설정도 잡을 건데 일단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IT 쪽에 집중을 하고 너무 많이 깨져요. 흔들리시는 분들이 벌써 나와요. 그런데 너무 많이 깨지긴 뭘 너무 많이 깨져 신고가를 내고 미끄러지는데 그 정도의 견뎌라가 아니라 뭐 좀 지저분하죠. 신고가 내고 이 정도 밀고 내려가면 지저분한 상황인데 견뎌라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 뭐 시장은 뭐 0.13% 강보합으로 형성돼 있습니다만 뭐 2차 전지 폭락 나온 이후에 그것에 대한 가격 반발력이라든가 그러한 상황의 흐름에서 누구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계속 저점이 깨져. 그래가지고 감당하기 진짜 어려워. 그런 수준의 기준도 아니고 막 저점을 막 깨고 내려가서 우리도 있었죠. 우리도 있잖아요. 그 손절 범위, 설정 범위 종목군들을. 그래서 그 손절 범위의 종목군들의 기준 그 변동률에서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IT를 우리는 뭐 집중하겠다. 지금 뭐 HLB 다 다시 돌려요. 순간적으로 빵 치고 들어올리면서 당연히 프로그램에서 들어와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거래도 더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데 강도 있게 돌리면 오늘 개장 초고 좀 넘기면 그러면 수급은 더 들어올 거고 거래도 더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차분히 그런 부분들 놓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수급 논리다. 어떤 종목이든 제주반도체도 보시는 그대로 수급 논리의 기준으로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따라하기에 얘를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라고 쳤으면 개장 초에 바로 떴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성을 보고 갈 거냐 아니면 안정성을 보고 갈 거냐. IT는 하이닉스의 실적 해석에 대한 부분이 다음 주 초까지 계속 나온다고 그랬어요. 보고서 나왔기 그 실적 발표 나왔기 때문에 IR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기준에 미국장에서 엔비디아나 AMD가 또 강세였는데 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에선 좀 마이너스가 좀 형성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IT에서 좀 눌려질 가능성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HLB는 어제도 접근했었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 부분에 대한 힘을 가지고 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HLB, SP가 프로그램 수급 지금보다는 좀 더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쪽으로 이제 설정을 잡은 거고요. 매매 따라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들어갈 거예요. 뭐 개장 초에 막 빠르게 들어가서 뭐 변동률을 잡겠다. 그러면 HLB의 기준이 되겠죠. 여기서 지금 HLB의 프로그램 매수는 더 들어오고 있어요. 더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이때 업이 된 부분이잖아요. 이때 저 업이 된 부분에 프로그램 매수 강도 대비해서 월등한 수급 범위가 있어야 앞장 고점을 또 뛰어넘는다.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개장 초에 바로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가 바로바로 연동이 돼서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이때 이제 한 번 더 세게 움직임이 나온 거죠. 9시 19분 9시 19분에 14만 주 이렇게 매수가 한 방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이 굉장히 확장이 돼서 형성이 됐던 거고 저 흐름 부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14만 주 지금 대비해서 그러면은 그때 14만 주가 얼마 28만 주잖아요.
28만 주 기준에 14만 주면 42만 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36만 주인데 한 42만 주 정도 그 정도의 강도가 더 들어와야 된다. 14만 주가 한 방에 들어오면서 고점을 형성한 게 어찌됐건 요 자리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때 뭐가 발생이 된 거예요? VI 발생된 거죠. VI 발생되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잖아요. 결론은 요 흐름이 요 거래가 터지고 들어올리거나 그러니까 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올려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프로그램이 40만 주 이상 넘겨지면 이 가격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이 40만 주 이상 넘겨지면은 어찌됐건 여기서부터 들어올린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땅 치고 들어올려서 거의 뭐 58,500원 요 정도 58,600원 요 정도 자리에서 빵 치고 들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자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요 정도 가격 형성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수급이 40만 주 이상으로 확장이 돼 있다. 그럼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거래가 이 거래량의 70% 수준 그럼 얼마야? 47에 28, 30만 주 정도 최소. 그리고 당연히 이 거래량을 넘겨야 되는 게 맞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40만 주 수준 넘겨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 해도 30만 주를 넘기고 앞전 고점을 넘기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수급이 40만 주를 넘겼는데 여기서 맴돌고 있든가 지금 뭐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니? 내려가니? 그렇게 설정해봐야 아무런 답이 없죠. 왜요? 프로그램 매수를 할지 여기서 때릴지는 몰라. 정체야 거의. 예? 요때 14만 주 한번 들어오고 28만 주에서 뭐 한 8만 주 더 들어오긴 했지만 1억 3천만 주에 8만 주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그죠? 그렇게 돼서 그런 흐름. 그러니까 매매 따라하기에서는 이런 설명조차도 안 드릴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매매 따라하기에서는 일단 매수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조금 뭐 여유로워하시면 그러면 그때 돼서 시간 내서 설명도 하고 뭐 녹화도 뜰 수 있으면 녹화도 뜨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 기술적으로는 요 위치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탈되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차익 실현 범위가 될 거예요. 여기서도 뭐 매직 계산기도 한번 더 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장 초에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전환이 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기준이죠. 이때도 뭐 계속해서 7만 주 이상 매도에서부터 매수로 쭉 전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매수가 딱 전환이 되는 순간이 9시 9분 이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바로 요 앞전 고점을 넘기는 위치가 되는 거고 개장 초 고점을. 그러니까 지금도 HP, SP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지금 저도 아파요. 여기도 보랴 저기도 보랴. 42만 주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래의 기준에서도 좀 놓고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028300 매매 따라기에서는 두 종목을 이렇게 잡아 넣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종목에 이렇게 기준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다. 뭐 6만 300원, 200원인데 1차적으로 이 종목을 뭐 100주, 90 아까 한 주 잡아놨으니까 100주 그다음 두 번 매수합니다. 비중은 많이 들어가 봐야 뭐 30%. 그 정도 들어가서 할 거예요. 두 종목을 매매한다. 그거는 거의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한 종목 기준에 만약에 개장 초에 HPSP가 거래가 제한적이에 좀 더 보고 들어가도 돼요. 변동성만 들어가려면 얘가 검색해 떴습니다. 검색해 뜬 얘를 들어가죠. 얘를 들어가면은 그렇다면은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되네요. 양봉의 거래는 터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여기서 슈팅 날리네요. 그러면 57,400원 그리고 58,600원 간극이 한 1,200원 정도 되잖아요. 2% 여기서 추가 편입.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유지할 거냐. 그럼 지금은 유지죠. 지금은 유지. 그러면 저 당시 기준에 57,000 예를 들어서 57,400원 정도 그리고 고가격쯤에 그 검색해서도 떴을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보시면 HLB의 흐름이 지금 뭐 2차 전지 가격 반발력이 있고 HLB의 흐름이 뜬 가격이 진입이 정확히 56,000
500원, 그다음 고가가 57,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호가 이제 57,400원, 56,500원 뭐 그 사이 57,000원 요 정도 떴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6800원으로 주가 들어 올리죠. 수급이 50만 주 넘기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고점을 넘긴다고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문자도 지금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HLB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매수 얼마? 지금 가격 뭐 700원, 800원 넘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계속 들어오면서. 그럼 100주 더 살 수 있죠. 100주 더 사는 거예요. 이 정도. 그렇게 하면 지금 200주의 평균 단가가 65,000원 정도. 굉장히 늦게 잡은 거예요. 늦게 잡았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이 전체 문자 교육용으로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예를 들면 이 기준이 교육용의 기준, 뭐 단기의 기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목을 많이 줄여놨으니까 그렇다면 뭐 지금 오늘 기준에 단기 기준에서 5% HLB 그렇게 하고 그리고 현재가 부분이 61,200원이에요. 뭐 늦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매매 따라하기라는 거예요. 일정 범위 이해는 되셨잖아요.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61,000원으로 잡는데 일정 범위 이해는 되셨잖아요. 아 이래서 들어가는구나. 그냥 마구잡이로 내동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프로그램 쪽의 흐름이 프로그램 수급 확인 이후 됐죠.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렇게 잡고 만약에 이제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미 이제 뭐 HPSP를 들어갔는데 이쪽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얘가 거래대금이 지금 2위고 얘를 집중해야 된다. 그럼 정리해서 얘로 들어갈 수 있죠. 정리해서. HPSP의 지금 매수평균 단가가 체결 단가 48,4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높게 잡은 거예요. 근데 얘도 뭐 무조건 살 수는 없어요. 무조건 살 수는 없는데 앞전 고점을 지금 넘겼잖아요. 그럼 녹화는 사이에 지금 다 진행되는 거죠. 요 녹화 요 부분은 그대로 말 그대로 농담해라 레전드가 되는 거야. 레전드가 되는 거지. 전설이지 이거는. 왜요? 지금 프로그램 54만 6천 주 들어왔죠? 정확하게 그 수치 계산을 해드렸죠. 최소 14만 주 들어오면 된다. 근데 지금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뭐 녹화하고 지금까지의 기준은 녹화하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대처해드렸잖아. 근데 현재 기준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다 끌고 가냐고. 50만 주 넘겼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여기서 더 들어올 건지는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힘든 거는 누적적인 수급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누적적인 수급이 없으니까. 더 들어올 건지를 물어보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HPSP의 경우에 지금 수수료도 안 나와. 지금 정리하면. 그래도 얘가 옳다. 응? 뭐 계장주고 거래대금 2위고 뭐 여차하면 이제 뭐 차익 실현도 할 수 있으니 얘로 들어가겠다. 옮길 수도 있어요. 거래대금 1위로 올라왔어. 거래대금 1위. 그러면 조금 전에 놓고 보실 때가 얼마였죠? 우리가 36만 주였죠. 36만 주에 18만 주가 더 들어왔어요. 18만 주가 더 들어오고 물론 얘네들이 매수하는 기준에 원체 유통 물량이 많아서 18만 주가 더 들어오고 예를 들면 1억 3천만 주짜리니까 18만 주에 0.1%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창구로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응? 지금 거래량은 30만 주, 40만 주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 안 맞춰줬고 수급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막 내동매매하지 않고 HPSP를 움직여서 일로도 올 수 있다. 그런 계산도 할 수 있다. 둘 중에 한 종목이니까 얘를 그냥 과감하게 자르고 얘로 대처를 해서 눈에 보이니까 요 0.8%의 손실을 그거를 막 이걸 지키겠다 돌리면 플러스에 정리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IT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론은 IT가 지금 현재로서는
힘겹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냥 그런 기준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도 좀 차분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의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체적인 흐름의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 맞게,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수준에 맞게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예를 들면 요 물량에서 절반을 정리하고 HLB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 잡아가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비중은 많이 들어가 봐야 HLB는 뭐 30% 비중에 설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기준이 잡힙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이게 주성이나 HPSP나 이수페타시스나 뭐 이런 쪽의 기준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HLB나 또 엔캠이나 이런 류의 기준의 흐름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비중을 많이 실어갈 수 없죠. 그리고 뭐 신뢰도를 많이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꿍하고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매수의 그 신호를 발송을 해드렸고, 그것이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매매가 적합하게 형성되는지는 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뭐 그런 맥락에서 진행을 한다. 아시겠죠? 그럼 매매 따라하기 기준에서는 만약에 얘가 뭐 바로 안 잡혀 있을 수 있어. 그날에 뭐 컨디션에 따라서 안 보고 있다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또 얘는 또 프로그램 갑자기 두들겨 패고, 혹은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세가 막 튀어나오고, 그럼 막 두들겨 맞고 갑자기 IT가 하이닉스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면서 쭉쭉 당겨줄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가다가 멈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매매에 대해서 겁을 좀 내시는 부분. 아, 윤정도가 혼자 매매하고 나는 매수도 못했는데 지 혼자 수익 났다고 청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 뭐 VVIP 방해 기간을 드리든, 아니면 아, 매매 못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매매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수십 수백 명 모시고 전략을 꾸리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해서 맨 처음 기준은 어쨌든 요 자락이다. 57,400원의 기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에 저 수급이 들어온 범위가 58,600원의 기준이고, 그리고 뭐 65,500원의 기준의 이 흐름은 이제 지금 의미가 없어졌고,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 역시나 프로그램 쪽의 흐름이 월등히 들어왔다. 그게 61,200원이다. 지금의 기준은 이제 55만 주인데, 60만 주면 상황에 따라서는 뭐 HPSP를 지금의 기준에 뭐 전략을 꾸리고 옮기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7억 5천 계좌에 지금 7억 5천 계좌, 아침에 7억 5천 계좌 했잖아요. 근데 그 매매 자체를 뭐 7억 5천을 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잘라내서 이쪽으로 다 집중을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을 어떻게 잡아드리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얼마를 들어갔든 어떻게 돼 있든 HPSP가 또 평균 단가 대비 1.6% 밀려 있어요. 기계적으로 3% 밀리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할 겁니다. 손절을 하고 나서 무리수를 두고 뭐 얘를 막 따라붙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차분하게 놓고 분수 대처를 합니다. 똑같은 전략이에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뭐 14만 주를 아까 기준 잡았다라고 한다면 14만 주 기준에 28만 주니까 36만 주, 64만 주죠. 64만 주 정도가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60만 주만 넘겨도 이 가격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리고 15.99까지는 이제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는 걸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15.99면은 대략 63,500원 뭐 그 정도 되겠네요. 됐죠? 그렇게 해서 뭐 지금 1분 봉이다 보니까 한 칸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잘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략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그 매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검색계 떴잖아요. 검색계 떴는데 윤정도가 선입견이 있다 보니 윤정도 입장에서는 이쪽을 접근 범위를 접는 게 아닌 거죠.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은 뭐 무리수를 두고 들어가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의 프로그램 수급은 거래 대금 순위하고 프로그램 순위 캡처해서 좀 올려주세요. 프로그램 순위 부분이 1일 거예요. 아마도 1위일 것 같고, 거래 대금 순위도 아마도 1위일 것 같아요. 지금 거래 대금 1위죠. 거래 대금 1위고
프로그램 순위도 뭐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 그 57,400원을 넘길 때 기준에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7만 주 매도해서 일단은 플러스로 프로그램 매수 플러스로 그다음에 여기가 28만 주 들어온 거예요. 28만 주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흐름인데 그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자 나온 게 6만 1,000원 넘길 때 기준인데 넘겨서 따라붙은 게 아니라 우리는 요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는데 이 눌림목에서 프로그램 쪽이 축소되거나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확장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프로그램 논리의 기준에서 잡힌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이 자리도 만약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제 형성된다면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기술적으로만 프로그램이고 그걸 뭐 맹신할 수 없으니 추이 추세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요 자락 그리고 여기를 이제 넘기려면은 이 거래가 당연히 30만 주, 40만 주 터져줘야 된다. 그리고 매수의 기준의 흐름에서도 이것도 뭐 빨간색으로 잡죠. 뭐 저걸 넘겨야 된다 이 기준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매수의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범위에 잡혔던 게 요거 프로그램 쪽에 매수 증가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지금 이제 마찬가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프로그램 매수가 증가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일단 우리는 우선순위예요. 축소되면은 이제 축소되면 당연히 꺾이겠죠. 꺾이면 이제 그때는 끝났다. 그리고 확장이 되면은 확장되고 눌려 있으면 눌려 있는 대로 그리고 확장되고 뚫고 올라가면 뚫고 올라가는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처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HLB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설명드리면서 50분이 지나버리는 거고 그리고 계산초에 만약에 이제 뭐 이쪽부터 들여다봤다면 설명을 안 하고 검색해 뜨는 부분 먼저 보고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네요. 요 정도 갖고 약하긴 한데 좀 볼까요? 뭐 이런 기준 56만 주예요.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이런 양봉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리 대기를 하고 있다가 확대되면 이제 따라붙든 뭐를 하든 확대되면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KJH 선생님께서 근데 신고가를 내고 눌리는 거하고 바닥을 찍고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 거고 추세 전환의 부분은 또 추세 전환대로 별도로 있죠. 그래서 그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좀 얘네랑 똑같아요. 하이닉스나 LG화학이나 기준점이 얘네들처럼 HLB가 지금 어찌됐건 뭐 왜 올라? 그럼 오르는 이유도 없어. 그냥 보도자료 나오는 거고 회사에서 뿌리는 거고 그 상황에 그것을 명분으로 1억 3천만 주짜리 56만 주 금액 기준으로는 뭐 가장 많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되겠죠. 프로그램 순매수 순위하고 거래대금 순위 좀 잘라서 올려달라니까요. 지금 거래대금 순위는 1위가 맞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은 역시 프로그램 순매수도 1위가 맞아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순매수, 거래대금 순매수 1위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뭐 시장이 이 2차 전지 쪽의 가격 반발력인 것 같아요. 테슬라의 급락은 뭐 어제 선반영됐다 인식으로 설정이 되는 것인지 어쨌든 시장이 0.54% 급등인데 IT가 지금 너무 두들겨 맞다 보니 또 정신이 없어요. 지수는 꾸역꾸역 강도 있게 올라주는데 그죠? 그렇게 하고 얘는 그렇게 전략 꾸리시면 돼요. 매매 따라가기에서는 편입해 놓고 차분히 그렇게 전략 꾸리겠습니다의 기준을 설정을 잡고 거래대금 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니까 그 기준에서 정도 놓고 또 해석을 하고 하이닉스가 플러스 반전되고 있어요. 하이닉스 플러스 반전되면은 HPSP도 그렇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빨리 돌려야죠. HPSP는 1% 돌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플러스에서부터 이제 변동률이어서 좀 짜증스럽긴 합니다만. 그리고 주성이 이거 뭐 말 같지도 않게 지금 또 헤매고 앉아 있는데
어쨌든 뭐 주성은 오늘 프로그램 좀 매도가 있으니까 한 템포 쉬어간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 기준 잡으면 이제 동반적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HLB 쪽과 저쪽 HPSP 쪽 같이 들여다 볼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얘가 이제 프로그램이 60만 주 넘기면서 유자락이면 편입 설정 범위를 추가적으로 잡는 범위 또 HPSP를 옮겨서 뭐 옮긴다의 개념이 아니죠. 매매 따라하기의 기준에서는 어쨌든 설정 범위 잡아놓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영상 올려드릴게요. 지금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시고 유튜브 오시면은 그 부분에 이제 뭐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 올려놨던 2차 전지 어제 심야 시간에 제가 한번 더 들여다보긴 했는데 어우 귀신 같더라고. 농담이 아니라 7월 26일자 야간 방송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 7월 26일자 야간 방송이 그래서 2차 전지를 그때 당시 기준에 전부 매도하세요라고 했던 그 영상 부분들 어제 야간에 또 봤는데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거 한번 쭉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오셔서 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 따라하기 기준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매매 따라하기를 진행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더 심사숙고해서 집중해서 설정을 잡아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함께 기준 잡아서 대처하시는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엔캠 쭉 뿌려주시고 엔캠 영상 마지막 잡아놓은 영상까지 다 그래서 엔캠도 전략 들으시면은 단순하게 확인하고 보실 수 있어요. 단순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어제 분명히 차 계좌 하나 더 잘라줬죠. PPT하고 넣으라고 했죠. 매매 따라하기 계좌 어제 거 7억 6천원 7억 8천5백으로 돼 있는 거 어제 분명히 얘기했잖아. PPT에 넣으라고. PPT에 넣어서 그 PPT 새로 올려주세요. 다른 사람 다 쓰게. 한 장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엔캠 다 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교육 받으시는 분들 1월 말일부터 교육이 진행돼요. 2시간씩 3번 그 교육 꼭 받으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